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나요? 결과지를 받아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은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웠을 때 뭔가 여전히 불편한 느낌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멍한 것 같기도 하고 예전만큼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려다 단어가 잠깐 막히는 순간들. 내가 예민한 건가? 나이 드니까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왜 이런 느낌이 계속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먼저 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정상은 지금 이 순간 특정 질병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뇌가 완벽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보장도 아닙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미 생긴 변화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직 수치로 잡히지 않는 아주 초기의 기능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고장이 난 건 아닌데 예전보다 출발이 조금 느리고 언덕에서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정비소에 가면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본인은 압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처리 속도, 집중력, 감정 조절 같은 기능들이 조금씩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화와 초기 변화의 경계입니다. 이걸 모르면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불편한 이 상황이 계속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화를 하다가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에서 바로 안 나오는 순간 그게 뭐더라 맞다 하고 잠깐 멈추는 그 느낌. 또는 하려던 일이 있어서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오면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는 경우.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왠지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날들. 이런 순간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생겼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치매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 뇌가 처음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아주 초기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신호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치매가 아니라서 다행인 게 아니라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알아챈 것이고 가장 많은 선택지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걱정할 때 가장 먼저 기억력을 확인합니다. 내가 뭘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중요한 약속을 빠뜨리지는 않았나? 그런데 실제로 뇌의 변화는 기억력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다른 영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붙들고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중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끼어들거나 하던 일을 놓쳐버리는 빈도가 늘었다면 집중력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 속도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결정하고 나서도 왠지 피곤한 느낌이 드신다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 안정성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올라오거나 작은 말 한마디에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받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 많아졌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가 예전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집중력, 판단 속도, 감정 안정성. 이것들은 기억력 저하보다 몇 년 앞서 변화가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아직 괜찮은데 왠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느낌은 틀리지 않은 겁니다. 뇌가 먼저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이런 느낌들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하고 가족한테 말하면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다들 그래. 라는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혼자 삭히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별거 아닌데 괜히 호들갑 떠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뇌 기능의 속도 저하는 MRI 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기계가 아니라 본인의 몸과 감각입니다.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 오전부터 이미 느껴지는 피로감, 대화 중에 잠깐씩 끊기는 집중력. 이것들은 꾀병이 아닙니다. 예민함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실제 신호입니다. 검사가 정상이라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불안했던 것, 이제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수치 밖에 있는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들이 지금 시점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물론 나이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방식이 뇌의 변화를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앞당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그날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낮 동안 받은 자극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 시간이 줄어들면 뇌는 매일 아침 덜 회복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그 피로는 기능 저하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이후 또는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바깥과의 접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줄고 새로운 자극이 줄고 감정을 나눌 사람이 줄어들면 뇌의 감정 조절 회로는 쓰이지 않는 근육처럼 서서히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 감소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줄면 뇌는 필요한 자극과 영양 공급을 함께 잃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면 활동하기 싫어지고, 활동이 줄면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지고, 고립되면 다시 잠이 얕아집니다. 동시에 천천히 함께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 채널에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해온 것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수면, 관계, 움직임. 따로 보면 생활 습관이지만 함께 보면 뇌 건강의 핵심 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검사는 정상이지만 변화는 시작됐고 기억보다 먼저 집중력과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생활 습관이 그 변화를 조용히 앞당기고 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 치매로 가는 건가? 이 질문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질문을 하나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인가? 라고 물으면 마음은 두 갈래로만 갈립니다. 무섭거나 아니면 일단 안도하거나, 무서우면 검색을 반복하고 안도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되돌릴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점검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같은 상태를 보고 있는데 질문 하나가 이후의 5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생활이 바뀌면 기능도 따라옵니다.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경과학이 수십 년간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작하느냐, 그냥 넘어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생활 리듬을 바꾸고 뇌 자극을 늘리고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바꾸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10분 걷기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됩니다. 겨우 10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거의 유일한 단일 행동입니다. 첫째, 걷기는 뇌 혈류를 늘립니다.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빨라지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BDNF라는 물질도 이때 분비됩니다. 둘째, 걷기는 수면 진입을 돕습니다. 저녁 가벼운 보행은 체온 조절과 신체 리듬을 안정시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께도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걷기는 고립감을 줄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뇌에 새로운 시각, 청각, 감각 자극을 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면 그 효과는 2배가 됩니다. 10분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TV를 켜기 전 딱 10분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생활 리듬 회복, 뇌 자극, 감정 안정. 이 세 가지를 오늘 저녁 10분으로 동시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신발만 신으세요.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혹시 조금 무서우셨나요? 그랬다면 당연합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지금 그 무게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변화들, 멍한 순간들, 단어가 막히는 느낌, 이유 없는 불안. 이것들은 병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기를 좀 봐줘. 이대로 계속 가면 힘들어질 수 있어.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알아챘으면 해. 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보다 점검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많은 선택지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아직 생활 리듬을 되찾을 수 있고, 아직 뇌는 자극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10분 걷기로 나선 그 하루, 잠들기 전 오늘을 조용히 돌아본 그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오늘 이 순간. 이런 하루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치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이미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검사가 정상이라는 말은 완전히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이 없다는 뜻일 뿐 수치밖에 변화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둘째, 불안하고 멍하고 단어가 막히는 느낌. 그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뇌가 먼저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시점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저녁 1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잠깐 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본인이 느끼는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는 건 본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 자주 만나는 자녀, 오래된 친구. 이들이 먼저 알아채고 그러나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뭔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하지? 다음 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걱정되는 분들 또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오늘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께 다음 편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이 시리즈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조용히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